안녕하세요. 한글 책임교육 모음지도의 실제편입니다. 연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쉬운 모음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 방법을 따라 실제로 지도하는 예시를 다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음 지도는 하늘, 땅, 사람에서 출발합니다. 모음의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도 하늘, 땅, 사람은 친숙한 주제이고 음양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하늘과 땅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는 하늘, 땅, 사람의 그림을 보여주고 무엇을 닮았는지 질문합니다. 세종대왕이 세 가지의 모양을 본 따, 모음을 만들었음을 가르칩니다. 하늘, 땅, 사람이 어울려 생명을 만들어 가듯 각각의 소리와 글자도 서로 어울리고 합쳐져서 새로운 글자들을 만듭니다. 모음은 음양의 원리로 두 개씩 묶어서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처음 한글을 배울 때 아와, 오와, 우 등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단순히 글자와 소리만 알려주지 않고 음양의 특징으로 묶어 가르친다면 비슷해 보였던 아와 어를 구분하는 게 보다 쉬워집니다. 가장 먼저 두 모음의 소리를 차례대로 들려주고 느낌을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소리를 들려주실 때 아와 같은 양성 모음은 밝고 가벼운 느낌으로 소리를 내주시고 어와 같은 음성 모음은 어둡고 무거운 느낌으로 소리내주세요. 아이들에게 한 쌍의 모음의 소리를 비교해서 들려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떤 것이 밝고 어떤 것이 어둡게 들리나요? 어떤 것이 가볍고 어떤 것이 무겁게 들리나요? 어떤 것이 올라가고 어떤 것이 내려가는 느낌으로 들리나요? 이와 같은 질문을 받은 아이들은 스스로 고민해 보면서 모음의 소리의 느낌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들으며 느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는 밝고 가벼운 느낌이 납니다. 반대로 어는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납니다. 소리의 느낌을 구분하게 된 다음에는 소리만 듣고 글자를 찾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이 활동은 선생님이 불러주는 소리를 듣고 글자 카드 들어보기, 짝끼리 소리내고 찾기 활동으로도 가능합니다. 또는 불러주는 소리를 듣고 몸으로 표현하기, 불러주는 소리를 듣고 파리채로 글자를 짚어 보기 등의 활동도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다감각적인 지도가 효과적입니다. 글자의 좌우를 헷갈려하는 아이들에겐 몸동작, 노래, 촉각적 자극 등을 통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모래에 글자를 써본다든지 뻥튀기로 글자를 만들어 본다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운 글자를 써봅니다. 곧바로 연필을 쥐는 게 어색한 1학년에게 곧장 공책에 써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허공이나 자신의 손바닥, 짝꿍의 등 위에 써보거나 젠가, 쌓기나무, 큐브막대 등으로 만들어보는 활동을 먼저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론 열칸 공책 등에 써보게 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바. 모음의 글자와 소리를 가르쳤는데도 음양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발음이 다소 불분명한 아동이 있다면 날짜의 소리를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입모양 단서를 사용하세요. 음운인식 능력이 낮은 아이들은 글자, 소리의 관계를 떠올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글자와 소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입모양을 가르쳐주면 입모양을 통해 글자의 소리를 직접 내보고 글자 모양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1단계, 먼저 입모양을 보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듣고 입모양 보고 소리 찾기. 2단계, 소리만 듣고 입모양 찾기. 3단계, 입모양에 대응되는 낮자를 소개하고 입모양 위에 낮자 써보기. 4단계, 낮자 보고 대응되는 입모양 찾기. 5단계, 낮자를 보고 소리 내보기. 소리 듣고 낮자 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칠 때는 최대한 놀이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아, 오, 우, 이를 다 가르친 후에는 이것들과 이 소리가 합성된 미끄러지는 모음을 가르칩니다. 실제로 아동들은 야, 여, 요,
유 등 미끄러지는 모음의 소리를 아, 어, 오, 우로 읽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 오, 우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을 찾게 하고 소리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합니다. 입모양 힌트를 보며 또 다른 점을 찾아보게 합니다. 아와 어는 입모양이 하나인데 야와 여는 입모양이 두 개입니다. 따라서 이에서 아를 미끄러지듯이 발음하면 야, 이에서 어를 미끄러지듯이 발음하면 여가 됩니다. 선생님께서 설명하실 때에도 천천히 이와 아를 미끄러지듯이 발음해 주시다가 점점 빠르게 합성해 주세요. 이렇게 단모음 아, 어, 오, 우, 르, 이 미끄러지는 모음 야, 여, 요, 유까지 배우면 쉬운 모음을 다 배우게 됩니다. 쉬운 모음을 배우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음 듣고 찾기 활동입니다. 교사가 모음 낮자 소리를 들려주면 아이들은 재빨리 모음 카드를 찾아 들어 올립니다. 교과서 브로카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카프라, 큐브 막대 등으로 만들어 보는 활동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어 듣고 모음을 분리, 변별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음문 인식 훈련의 일종으로 모음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익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의미 무의미 단어 읽기 활동입니다. 단어 목록을 주고 스스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때 주사위 던지기를 하여 나온 개수대로 단어를 읽으면 아이들의 학습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됩니다. 한글 지도에서 첫 번째 고비가 바로 이 복잡한 모음입니다. 모음의 모양은 자음에 비해 비슷해 보여서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단서들, 소리를 내는 원리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모음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 방법을 따라 실제로 지도하는 예시를 다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모음을 배우기 전에 아이들과 전에 배웠던 모음을 복습해보는 게 좋습니다. 쉬운 모음에서 쌓아뒀던 모음의 느낌, 입모양, 지식, 모음 쓰는 위치 등으로 복잡한 모음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글을 처음 배울 때에는 낮자 자석을 칠판에 항상 붙여둡니다. 밝은 느낌이 났던 글자는 붉은색, 어두운 느낌이 났던 글자는 푸른색으로 붙여두면 좋습니다. 다음의 규칙에 따라 모음 만들기 놀이를 해보아도 좋습니다. 애와 애는 오늘날 단모음이지만 복잡한 모음에서 지도합니다. 오래전에는 이중모음이었고 바로 뒤에 나오는 예와 예와의 연관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애와 애는 음양의 원리로 가르치기도 어렵고 이중모음처럼 입모양의 변화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라 외워야 합니다. 다만 입모양을 통해 이보다는 입이 크게 벌어졌을 때 나는 소리임을 알게 합니다. 특히 소리가 비슷한 애와 애는 입모양의 크기에 약간 차이가 있는 다른 글자임을 알려줍니다. 소리만 듣고는 애와 애의 차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용되는 단어와 그림을 함께 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예와 예 역시 이에서 시작하는 미끄러지는 모음입니다. 아이들이 입모양을 보고 천천히 이와 애를 미끄러지듯이 발음하여 예를 발음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애 소리와 예 소리를 구분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렵기 때문에 이 모음이 들어간 실생활 단어를 읽어보는 훈련도 꼭 필요합니다. 복잡한 모음 발음은 평상시 정확하지 않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소리만으로는 어떤 모음이 쓰였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쓰이는 단어를 그림과 함께 제시하여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모음은 밝은 모음끼리, 어두운 모음끼리 끼리끼리 만납니다. 읽을 때는 왼쪽에 있는 모음과 오른쪽에 있는 모음을 미끄러지듯이 연달아 발음하게 합니다. 와의 경우에 오와 아를 미끄러지듯이 연달아 발음합니다. 나중에 와랑 아를 헷갈려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별하여 발음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도 마찬가지로 발음과 구별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복잡한 모음 단어를 배울 때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모음 듣고 찾기 활동을 할 때 이중모음의 경우에는 두 카드를 찾아 올리도록 합니다. 단어 듣고 모음 쓰기 활동은 먼저 음절상자 공책이나 음절상자 책받침을 나누어 주고
이중 모음이 들어있는 낱말을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음 지도의 실제를 안내했습니다. 감사합니다.